네, 이어서 영주가 좋아해서 야심차게 마련한 새 코너입니다. 영주의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영주 토파보기 시간인데요. 영주의 새로운 소식을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주 FM 보도국장 김수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김수종입니다. 네 박수로 막 환영하고 계신데 첫 인사하는 자리잖아요. 네. 조금 길게 본인 소개해 주시죠. 네, 제가 사실은 10한 5, 6년 전에 2, 3년 영주 FM 방송에 매주 출연을 했었습니다. 그랬었는데 네. 뭐 저도 한 10한 5, 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좀 출연하게 되었는데 영주 FM 방송이 정말 잘 되길 기원하는 바라 뭐 마음으로 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뭐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. 제가 10한 4, 5년 전이죠. 또 영주를 걷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그 책 읽어봤는데. 네, 그래서 그 책을 네. 써서 뭐 영주 사실 제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영주의 많은 지인들이 김수종 하면 영주를 걷다라는 책을 쓴 사람 이렇게 기억하신 분이 많고 네.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기양했으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영주 많은 뭐 지역인들 출향민들 대상으로 정말 영주를 걷기 프로그램을 저희 네. FM 주도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왔으니까 또 이제 제 전공이 기자니까 이제 언론 얘기 영주의 뭐 심층 깊은 언론 뭐 뉴스를 한번 다뤄보는 네.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보도국장님과 함께 하게 돼서 영주 FM도 네, 힘이 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기자님이 처음 함께 하시면서 영주 토파보기라는 코너를 네. 이제 맡아주셨어요.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 갈 건지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? 뭐 통상적으로 뉴스라는 게 언론에서는 방송이 되고 뭐 신문에서는 그냥 할자로 맺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뉴스를 한번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살펴봄으로써 이 뉴스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런 소식이 왜 전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자세히 다루고 네. 살펴보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뉴스 다시 보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뉴스를 풀이를 해드리는 코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. 네, 우리 시민분들 굉장히 앞으로 관심 있는 네, 코너가 되지 않을까 네, 기대를 감사합니다. 해봅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요.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할 핫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?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뉴스를 다뤄볼 생각인데 네. 영주 사람 중에서 아마 영주가 뭐 당분 이래로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영주의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입니다. 네. 산업단지고 이틀 전에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에 대한 그 국회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. 아마 뭐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주에 1만 명의 인구 이상이 아마 늘 거고 네. 기업이 아마 100개 이상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지금부터 가장 큰 이벤트죠. 네, 그런데 네,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는다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작년에 산업단지가 허가가 났고 아마 올 9월 달부터 아마 산업단지 본격적인 조성 공사하게 됩니다. 아마 3년 정도 공사하게 될 텐데 3년. 그동안 영주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곳에 올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이잖아요. 네. 뭐 올해 내년에 뭐 100개 혹은 200개 기업들을 아마 다니게 될 겁니다. 아마 시장을 포함해서 기업 유치팀들이 다니게 될 건데 정말 오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되고 또 와야 됩니다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영주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만 명의 인구가 는다라고 하면 직원은 최소한 4, 5천 명 정도 물론 기업 숫자에 따라 다 틀리긴 하지만 그렇죠. 네.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노력을 함으로써 영주가 정말 새롭게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지역 지방의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영주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나 도약의 발판이 아마 새로운 영주의 낌틀로 보자면 한번 띄어서 탁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주 영주의 가장 큰 핫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네. 하고 지금 뭐 박남서 시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실 이게 10여 년 전에 김주영 시장이 있을 때 일진 베어링이 유치되면서 처음에 이게 이렇게 단계 올라왔었는데 장욱현 시장 때도 뭐 산단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산단이 결정 났습니다. 네. 그런 거 보면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아마 4, 5년 한 10년 정도 가면 영주가 과거 영주와는 아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네.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사업 설명회는 정말 그런 것들을 단초를 만들어가는
어떻게 보면 한 7분 홍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지의 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어쨌든 기업 유치의 확약이 중요한 것 같고 네. 정말 가족들과 많은 분들이 와서 뭐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영주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인구가 또 유입될 수 있는 네. 정말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또 또 생각을 해보네요.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 베어링 산업 자체가 특별하게 뭐 환경을 해치거나 뭐 그런 산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영주가 좀 원만하게 발전할 수 네.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역민들 고용도 늘릴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가장 큰 비계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응원하고 네. 지지하는 편입니다. 네, 맞아요. 뭐 그 시민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 국가산단이라는 얘기가 진짜 오래전부터 벌써 얘기가 나왔던 얘기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된다는 얘기냐 그렇죠.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원래 계시거든요. 이제 정부 일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네.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한 10년 준비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거고 네.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터미기 공사를 시작하는 거고 터밀고 준비한 데또 3, 4년 걸리거든요. 네. 실제로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되는 거는 앞으로 한 5년, 6년씩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뭐 80, 90 살지 않습니까?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또 영주가 멀리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달리고 과속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? 그 영주시에서 뭐 저소득층에서 한 6,600가구에 대해서 네. 그러니까 냉방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좀 정말 아까 김선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네. 정말 폭염입니다. 폭염 너무 더워서 아마 지금 열대야가 한 30일 이상 아마 지속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냉방비 지원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한 네. 사업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사실 이렇게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돌아오면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제가 혹시 뭐 다른 거 할 일 없으면 식료품 배달 트럭을 제가 큰 트럭을 사서 네. 몇 달에 돌아다니면서 식료품 배달하고 팔고 그러면 좋겠다. 혹은 또 큰 세탁기 몇 대 들여놓고 그 빨래 해주고 빨래 걷어와서 빨래해서 빨래 배달하는 회사 했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좀 풀어갈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지역민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에 많이 돌아가십니다. 여름에 너무 더워서 돌아가시는 거죠. 그렇다고 집집마다 뭐 에어컨이나 세탁기를 냉장고를 뭐 다 설치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최소한 냉방비 정도 5만 원 정도면 아마 이거 선풍기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을 정도 여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6,600세 되면 사실 영주의 저소득층 대부분이 그런 거고 또 8월 안에 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네, 하니까 네. 저는 뭐 영주의 노인 복지 차원 또 장기적으로 보자 영주의 전반적인 복지 차원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매년 꾸준히 또 겨울 되면 또 반대로 또 난방비 지원도 네.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도 편안하지만 노인들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영주를 만드는데 전 또 박남석 의장님이 큰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. 영주의 무더위 쉼터가 164개라고 하는데 네. 이곳에도 특별히 또 냉방비 지원한다고 네. 하니까 왜냐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있지 마시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 가서서 같이 밥도 해 드시고 좀 시원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해 주는 데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걱정 때문에 틀기 겁나하는 분들 많거든요. 네, 뭐 그렇습니다. 저부터도 그렇고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냉방비 지원, 참 좋은 지원책이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좀 오래간만에 보는 좀 아름다운 뉴스가 네, 아닌가라고 맞아요. 생각합니다. 아름다운 뉴스 같아요. 네. 자,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우리 전해드렸던 내용 같은데 우리 무선마을 소식이 있네요. 또 반가운 소식이. 네네. 네. 그 전에 문화재청이었죠. 문화재청이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영주가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. 보물하고 국보가 넘치는 동네예요. 사람들이 보물하고 국보가 넘치다 보니까 또 작은 문화재나 뭐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근데 네. 6, 7년 전이죠. 영주의 제1교회하고 그쪽에 영광이발소 정미소, 그다음에 철도 관사 몇 군데가 등록 문화재가 됐어요. 사실은 지역에서도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나 그런 뭐 개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
뭐 지방의 아주 뭐 군산, 목포 같은 데는 일제 시대,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우리가 지역민이 살 때 뭐 국보나 보물이 있긴 하지만 뭐 부속사 있고 소서원에 있긴 하지만 영주의 지역민들이 보기에 아 영주 시내도 국보나 보물이 많았으면 좋겠다. 정말 우리 집에 바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문화재가 우리 곁에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선마을에서 오래된 고택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만죽제 고택과 해오당 고택이 두 곳이가 좀 오래됐습니다. 만죽제는 한 350년 정도 됐고 해오당은 150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만죽제 고택은 그 반남박 씨 집안이죠. 반남박 씨 집안에 첫 입행하신 분이고 지금 13대인데 13대 호선이 지금 살고 계세요. 네. 살고 계시고 그 살고 있는 집이 문화재가 되는 거죠. 네. 우리 옛날에 문화재라고 하면 그냥 보기만 하는 문화재였지 않습니까?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재고 심지어 우리가 돈을 주고 민박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입니다. 그런 문화재들이 지방문화재, 경상북도 문화재에서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네. 됐으니까 국가에서 저희 말하는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도와주고 보존해주고 또 영주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네. 거죠.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우당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그 무섬에 살고 있는 예안김씨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집입니다. 규모로서 명주에서는 아마 규모로서는 가장 큰 한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이 해우당이라는 게 바다 해자 어리석을 우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인 집이란 뜻이죠.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 본인의 심정을 아마 적은 것 같아요. 흥선대원군이 한 달 동안 놀러 왔다가 그 집에 네. 당호를 지어줬다고 해요. 그래서 그 현판에 해우당 고택, 해우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흥선대원군이 써준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집은 좀 비어 있어요. 비어 있지만 그 앞쪽에 사랑채를 지금 무선마을의 관리사무소, 무선마을을 순찰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5분들이 거기서 이제 뭐 쉬기도 하고 또 가끔 주무시기도 하고 해서 뭐 그럼 또 유지가 되는 그런 집들입니다. 물론 주인은 뭐 외지에 나가 있긴 하지만 가끔씩 오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은 해오당 하룻밤 잔 적이 있었는데 150년 된 한옥은 돈이 있어야 자는 게 아니라 호텔이 아니니까 네네. 정말 주인 알고 잘 알면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택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특히 만죽제 고택이나 또 사람이 살지 않지만 네. 해오당 고택이 우리가 좀 문화재를 좀 더 친숙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방도 아니고 국가에서 민속 문화유산을 지정해 주는 것도 아마 영주로서는 아마 큰 뉴스가 아닌가 네. 생각이 싶어요. 그리고 또 지난 2019년에 아시지만 개헌고택이 지정됐는데 네. 개헌고택은 또 영주댐이 생기면서 평균적으로 이건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건해서 사실은 지금 사람이 어제 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또 여기 만죽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아마 둘러보시면 아마 문화재를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영주에서도 그전에 보던 국보나 보물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도 이런 좋은 문화재나 어떤 유물들이 있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는 저는 아주 빅뉴스가 아닌가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맞아. 뭐 무선마을 갈 때마다 만죽제 해우당 앞을 잘 지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네. 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몰랐었거든요. 네. 다시 한번 가면 또 새롭게 느껴질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상세하게 또 세부적으로도 또 세상의 한번 모든 것이 봐야 이제 될것 아는 같아요.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데 맞아요. 저도 그래서 네. 고택 참 좋아해서 저도 지금 뭐 고택에 살고 있긴 하지만 오래된 고택의 정치라는 게 아주 좋습니다. 네. 또 요즘같이 열대야에 고택에서 하룻밤 주무시면 또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뭐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만죽제 같은 데서 고택 같은 데 하룻밤 주무시는 거 좋구나 생각하고 또 문화재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. 한번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한옥이 주는 정취가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또 남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심사가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? 네, 지난 6일이니까 그 8월 6일에 심사를 했고 심사한다고 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. 네. 결과는 보통 이제 사실은 1년, 2년 걸립니다. 또 왜냐하면은 걸리는군요. 그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논의도 하게 되고 네. 또 논의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서 좀 집을 보수해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사실 문화재 굉장히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청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은 조직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길게는 한 3년까지 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. 네. 심사 왔다 가면
뭐 문화재 지정되는 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.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빨라야 1년, 길면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것도 어쨌든 확정되는 좋은 소식은 조금 더 그렇죠. 기다려 나중에 봐야 될. 뭐 1, 2년 후에 또 네.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에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영주 토파보기 시간 그 앞에서 살펴본 뉴스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김수종 기자님께서 전달을 해 주셨어요. 시민분들이 귀 기울여 들여 주실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앞으로 계속 참여하시면서 전해 주시는 거죠? 네, 매주 제가 영주에 대한 네. 뉴스를 다시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뉴스나 좀 심각한 뉴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토론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영주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였습니다. 영주 FM 보도국장 네, 김수종 기자와 영주 토파보기 코너 함께 하셨습니다. 자,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해서 오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